얼마 전 뉴스에서요, 40대 여성이 길고양이를 만진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 FSTS에 걸려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는 중증 혈소판 감소증이 정말 길고양이를 만진다고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럼 강아지는 괜찮은 걸까요? 그럼 어떤 경로로 이런 무서운 중증 혈소판 감소증 걸릴 수 있는 걸까요? 또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나와 내 강아지의 안전을 지키려면 어떤 걸 해줘야 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길고양이에서도 또 강아지에서도 옮길 수 있다고 의심받는 질병인 중증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혈소판 감소증, 줄여서 SFTS는요,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의 약자로 2009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발병을 하면은요, 고열,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SFTS는요, 야생 진드기의 일종인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요, 동물에서 사람, 사람에서 사람으로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전염이 될 수 있는 법정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사실 동물들에게는 그리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요,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의외로 치사율이 높은 편이라 주의를 요하는데요. 사람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거나 혹은 진드기에 물린 동물로부터 2차 감염이 되면은요, 1에서 2주의 잠복 기간을 거친 이후에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앓게 됩니다. 체내에서는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게 되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는요, SFTS에 감염이 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요, 2013년 국내 첫 환자가 발병한 후 2019년 말까지 무려 1089명이 감염됐으며 이 중에서 215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 보고된 치사율은 무려 19%에 달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치료약이나 혹은 예방약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병이 사람에게 발병하는 경로는요, FSTS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소 참진드기에 직접 물리거나 혹은 SFTS에 걸린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즉 물리거나 혹은 수혈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SFTS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이나 사람을 만지거나 혹은 접촉한다고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결과요, SFTS를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즉 걸릴 수 있는 동물은요, 양, 소, 개, 돼지, 닭 순으로 많이 걸리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제주도, 강원도, 경상북도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주도에서 SFTS에 걸린 분은요, 정말 길고양이를 만짐으로써 단순히 만졌다고 중증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에 걸린 걸까요? 아마 고양이를 단순히 만져서 걸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어디선가 직접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진드기가 뭐 풀숲에서 물린 것인지 혹은 고양이의 피부 표면에 있다가 사람에게 옮겨서 문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요, 해당 고양이를 검사하거나 제주도 내 길고양이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SFTS 감염률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실제 위험률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요, 서울시가 25개 자치군의 길고양이 374마리를 대상으로 SFTS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된 서울시의 경우는요, 길고양이가 SFTS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뉴스에 발표된 40대 여성분의 길고양이를 통한 SFTS 감염 사례는요, 고양이에 물린 후 잠복기를 거쳐 2주 이후에 발병된 것이 아니라면은요, 고양이가 아닌 진드기에 의한 SFTS 감염으로 봐야 하는 것이 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내 강아지도 혹은 나도 SFTS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겁은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SFTS로부터 내 강아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는요,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옮기는 진드기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진드기 매개인 만큼 작은 소 참진드기와의 접촉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는요, 최대한 풀숲을 피해서 보도블록이 있는 곳으로만 산책시켜 주시고요, 강아지에게 진드기 구제가 가능한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철저히 발라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반드시 참진드기까지 죽일 수 있는 외부 기생충 약을 발라줘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진드기를 포함하는 강아지용 외부 기생충 구제 예방약은요, MSD 제약의 브라벡토, 조에스티사의 심페리카, 베링거 인게람의 프론트라인 플러스, 바이엘사의 세레스토 이 정도입니다. 강아지 외부 기생충 구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제가 전에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으므로 위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SFTS 같은 질병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걸까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진드기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선 나와 계속 접촉하는 내 강아지가 SFTS에 걸리지 않도록 강아지에게 진드기 예방을 당연히 철저히 해주시고요. 나 자신 역시 야외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국내에서는 5월에서 10월에 걸쳐 다발하므로 이 시기에는요, 풀숲을 최대한 피해서 다니며 등산이나 캠핑 등의 야외 활동 직후에는요, 충분히 샤워를 하고요. 사용했던 침구류나 의류 등은요, 잘 털고 세탁 후 햇빛에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SFTS라는 중증 혈소판 감소증은요, 무려 치사율이 19%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일부 매체들의 기사처럼요, 단순히 길고양이를 만진다거나 혹은 내 강아지를 쓰다듬는다고 걸리는 이런 질병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공중보건과 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요, 잘못된 정보나 혹은 막연한 공포심으로 애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서운 질병일수록요,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 없는 공포를 막고요, 나와 이 사회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중증 혈소판 감소증이란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